교내 괴담 방송. 안녕하세요,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교내 괴담 방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방송은 괴담과 관련된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으니 청취에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잠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방송은 현재 여자 아나운서 한 명이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 중 다른 이의 말소리나 남성의 목소리가 들릴 경우 해당 방송과는 무관한 상황이 오니 추가 청취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내 괴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내용은 특정한 현실을 가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끝까지 들으신 뒤 그 의미를 떠올려 보실 것을 권장드리며 청취 중 불편함을 느끼실 경우 언제든지 청취를 중단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타지로 발령을 받아 혼자 자취를 시작하게 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남자가 사는 집은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월세가 꽤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햇빛이 잘 안 들어온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밤에도 조용한 동네라 별다른 문제 없이 만족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남자가 집에서 이상함을 느낀 건 아주 사소한 일들로부터였습니다. 아침에 나갈 때 분명 닫아두었던 방문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살짝 열려 있다거나 책상 옆에 두었던 휴지통이 미묘하게 다른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요. 집이 낯설어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피곤해서 착각한 거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하지만 비슷한 일이 며칠 연속으로 반복되자 그는 방 한쪽 모서리에 작은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CCTV를 설치하고 며칠 후 일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 방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가방도 내려놓지 않은 채 의자에 앉아 CCTV 영상을 돌려보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으로 돌려본 CCTV 영상의 처음 몇 시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3시간이 지났을 때 부엌 쪽에서 누군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여자였습니다. 낯선 얼굴의 그녀는 빨간 원피스를 입은 채로 자연스럽게 그의 침대 위로 올라가 몇 번 뛰더니 책상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러다 잠시 멈추더니 휴지통을 뒤지며 고개를 까딱까딱 거리기도 했습니다.
남자는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계속해서 화면 안의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남자의 방에 머물던 여자는 부엌으로 나가더니 잠시 후 칼을 들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방 안에 있던 장롱문을 열고 아무렇지 않게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제야 굳어있던 몸을 움직여 경찰에 신고해야겠다는 생각에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가 112를 누르기 위해 다시 폰을 보는데 아직 재생 중이던 CCTV 영상 속 방 안으로 또 누군가 들어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인물은 방을 둘러보다 의자에 앉습니다. 영상 속 인물을 보던 그는 작게 숨을 들이쉽니다. 이거 나잖아. 야간 시간 도서관을 이용 중인 학생 여러분께 안내 방송 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달되는 내용은 야간 이용 중 일부 학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특정 상황에 대한 안내입니다. 먼저 도서관 화장실 이용과 관련한 안내입니다. 야간에 도서관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엄마 여기 있어 라는 음성이 들리기 전까지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아이는 부모님을 찾고 있는 게 아닙니다.
화장실 칸 안에서 용물을 보는 중 누군가의 발소리가 당신이 있는 칸 앞에 멈춘 뒤 움직이지 않는다면 당황하지 말고 땅에서 발을 떼시길 바랍니다. 그 상태로 노크를 3번 하신 뒤 이 칸은 현재 청소 중입니다. 라는 문장을 정확히 말해주십시오. 문장을 말한 뒤 발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발을 내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바닥 틈으로 당신을 확인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하층 이동과 관련된 안내입니다. 본 도서관은 지하 2층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계단을 이용하시던 중 지하 3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발견하셨다면 해당 계단은 학생 이용 구역이 아닙니다. 이 경우 즉시 눈을 감고 10가지 센 뒤 방향을 바꾸어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누군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릴 수 있으나 눈을 뜨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과 지하 3층으로 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다음은 야간 자습실 이용 시 안내입니다. 야간 자습실에서 공부하던 중 이용자가 없는 좌석에서 필기하는 소리가 들린다면 해당 좌석에다가 확인하려 하지 마십시오. 또한 좌석 예약 시스템을 이용하실 때 321번 자리가 예약되었다면 취소하시고 다른 자리를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야간 자습실은 총 320개의 좌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새벽 2시 이후 야간 자습실 운영이 종료된 후 그곳에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새벽 2시 이후 야간 자습실에 남아있을 경우 관리자가 말을 건다면 대답하지 마시고 즉시 야간 자습실을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본 도서관은 새벽에 근무하는 관리자가 없습니다. 또한 이에 반대되는 안내는 무시하시길 바랍니다. 야간 자습실에서 공부하시던 중 321번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게 된다면 쳐다보지 마시고 화장실로 이동하십시오. 화장실에 다녀온 후에도 사라지지 않았다면 그날은 집에 돌아가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야간 자습실에 321번 자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새벽 2시 이후에는 야간 자습실 운영이 종료됩니다. 야간 자습실 운영이 종료된 이후 그곳에 남아있다면 도서관 관리자를 찾아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가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간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 여러분께 안내방송 드렸습니다. 본 안내방송은 한 번만 진행되오니 이후 또 다른 안내방송이 들릴 시에는 무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도서관을 이용해주신 학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안내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내 괴담 방송을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본 방송에 포함된 이야기는 특정 장소나 인물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청취 이후 혼자 있는 공간에서 이상한 소리나 낯선 기척을 느끼시더라도 해당 방송과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야간 시간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내 괴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박채은, 기술 김나현, 진행의 박채은이었습니다. 젊은 충대인의 소리. 여기는 충남대학교 방송국입니다. CNUBS. 교내 괴담 방송.
안녕하세요,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교내 괴담 방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방송은 괴담과 관련된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으니 청취에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잠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방송은 현재 여자 아나운서 1명이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 중 다른 이의 말소리나 남성의 목소리가 들릴 경우 해당 방송과는 무관한 상황이오니 추가 청취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내 괴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내용은 특정한 형식을 가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끝까지 들으신 뒤 그 의미를 떠올려 보실 것을 권장드리며 청취 중 불편함을 느끼실 경우 언제든지 청취를 중단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평범한 가정집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부모님은 여행을 가시고 오빠 역시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저녁에 집을 나섰습니다. 결국 집에는 여동생 혼자 남게 되었죠. 처음에는 혼자 집에 있는 게 오히려 편했습니다. 집도 조용하고 하고 싶은 것도 마음껏 할 수 있었으니까요. 여동생은 거실에 앉아 TV를 틀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시계 초침 소리 같은 것들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게다가 전날 친구들과 함께 봤던 공포영화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장면, 어두운 방 안에서 들리는 속삭임 같은 것들이요. 괜히 신경 쓰이기 시작한 여동생은 결국 TV를 꺼버렸습니다. 그 순간 집안은 정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괜히 혼자 있는 게 무서워진 여동생은 휴대폰을 들어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연결음이 지나고 오빠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여동생은 괜히 투덜거리듯 말했습니다. 오빠, 언제 와? 오빠는 12시 전에 갈 것 같다며 무어라 말을 했지만 주변에서 들리는 소음에 오빠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이 속삭이는 소리 같았습니다. 오빠, 옆에 친구들이야? 잘 안 들려. 그러자 전화기 너머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오빠는 잠시 말이 없더니 곧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화장실이야. 혼잔데? 여동생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깐의 정적 뒤로 아까의 소음과 함께 오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너야말로 엄마 아빠 없다고 말도 없이 친구를 부르냐? 시끄러우니까 좀 조용히 하라고 해. 전화는 그대로 끊겼습니다. 하지만 그 속삭이는 소리는 여전히 들리고 있었습니다. 심야 시간 지하철을 이용 중인 승객 여러분께 안내방송 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달되는 내용은 심야 운행 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정 상황에 대한 안전 안내입니다. 해당 안내는 모든 승객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승객에게만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끝까지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승강장 이용과 관련된 안내입니다. 심야 시간대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중 터널 안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선로 방향을 확인하려 하지 마십시오. 해당 소리는 터널 안쪽에서 나는 소리가 아닙니다. 특히 발걸음 소리가 승강장 바로 아래에서 멈춘 경우 선로 아래를 내려다보지 마십시오. 선로 아래에는 승객이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없습니다. 다음은 열차 내 승객과 관련된 안내입니다. 심야 열차 이용 중 같은 승객을 3번 이상 마주친 경우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즉시 다음 역에서 하차하신 뒤 다른 이와 함께 승강장을 빠져나가시기 바랍니다. 단, 그 승객이 먼저 당신에게 인사했을 경우 절대 하차하지 마십시오. 그 승객이 당신을 따라갈 것입니다. 다음은 열차 내 전광판에 대한 안내입니다. 열차 내부 전광판에 아무 역도 표시되지 않은 채 검은 화면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눈을 감고 다음 역 안내 방송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이때 열차 문이 열리더라도 절대 하차하지 마십시오. 해당 역은 사람을 위한 통로가 아닙니다. 다음은 객차 내 좌석 이용과 관련된 안내입니다. 심야 시간대 운행 중인 열차에 사람이 많아 서서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색 모자를 쓴 노인이 자리를 양보하겠다고 말한다면 정중히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노인이 화를 내며 자리를 강요한다면 대답하지 말고 다른 칸으로 이동하십시오. 해당 좌석에 앉을 경우 발생하는 일에 대한 책임은 저희 측에서 지지 않습니다. 다음은 선로 안전과 관련된 안내입니다. 열차가 역에 정차해 있을 때 기관사 또는 역무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갑자기 선로로 뛰어내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놀라시더라도 절대 선로 아래로 내려가 구조하려 하지 마십시오. 또한 비상 인터폰을 통해 해당 상황을 신고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잠시 후 열차는 정상적으로 출발하며 새로운 기관사가 승객 여러분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심야 지하철 이용 승객 여러분께 안내방송 드렸습니다. 본 안내방송은 안전을 위한 참고사항이며 운행 상황과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방송은 한 번만 송출됩니다. 같은 내용의 안내방송이 다시 들릴 경우 응답하지 마시고 즉시 다음 역에서 하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지하철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한 귀가 되시길 바랍니다.
I just moved into your head. Gonna stay here for a while. Little bits of life flood in every time you smile. I don't mean no disrespect. Got my shoes on in your bed. Put my picture on your wall. I'm the riddle you can't solve. I just moved into your head. Gonna stay here for a while. Taking on my headspace, sleeping in your brain. I swear this boy is dead. He loves you silly game. When is it enough? Will it ever be enough? We keep each other entertained. Playing these mind games. Mind games. Mind games. Playing these mind games. Mind games. Mind games. I see when you think of me, you silly little freak. You silly little freak. Changing channels in your dream. At night when you sleep. At night when you sleep. Kick my feet up, watch the show. Turn your mind into my own. Love the way I pull your strings. I'm controlling everything. I just moved into your head. Gonna stay here for a while. Taking on my headspace, sleeping in your brain. I swear this boy is deadly. He loves you silly game. When is it enough? Will it ever be enough? We keep each other entertained. Playing these mind games. Mind games. Mind games. You know all my buttons and you press them. I'm in your head planning thoughts that I mention. Maybe we just do it for a 지금까지 교내 괴담 방송을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본 방송에 포함된 이야기는 특정 장소나 인물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청취 이후 혼자 있는 공간에서 이상한 소리나 낯선 기척을 느끼시더라도 해당 방송과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야간 시간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내 괴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박채은, 기술 홍다영, 진행의 박채은이었습니다. 젊은 충대인의 소리. 여기는 충남대학교 방송국입니다. CNUBS. 교내 괴담 방송. 안녕하세요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교내 괴담 방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방송은 괴담과 관련된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으니 청취에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잠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방송은 현재 여자 아나운서 한 명이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 중 다른 이의 말소리나 남성의 목소리가 들릴 경우 해당 방송과는 무관한 상황이오니 추가 청취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내 괴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내용은 특정한 형식을 가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끝까지 들으신 뒤 그 의미를 떠올려 보실 것을 권장드리며 청취 중 불편함을 느끼실 경우 언제든지 청취를 중단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날 학교를 일찍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한 여학생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수업이 일찍 끝난 날이었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지지 않은 시간, 여학생은 혼자 아파트 1층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뒤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6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와 모자를 깊게 눌러 쓴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이와 보호자라고 생각하기엔 둘 사이엔 대화가 없었고 남자는 아이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셋은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학생이 먼저 7층을 눌렀고 남자는 6층, 그리고 남자아이는 13층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천천히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여학생은 괜히 어색해져서 휴대폰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에 서 있던 남자아이가 작게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의미 없는 멜로디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53217 숫자를 똑바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53217 같은 숫자를 몇 번이고 반복했습니다. 여학생은 그쪽을 봤지만 그저 숫자 공부를 하나 싶어 다시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 버튼 쪽에서 삑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자가 눌렀던 6층을 취소하고 12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곧 7층에 도착했고 여학생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그대로 내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여학생은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어젯밤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여학생은 무심코 화면을 보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의 얼굴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어제 자신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던 그 남자아이였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은 없으며 현관 출입 방식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어제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아이가 계속 말하던 숫자 53217. 잠시 뒤 여학생은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거 비밀번호였구나. 원래 나였네. 그럼 두 번째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2010년 실제로 인터넷에 올라와 있던 한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고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고통 감내 능력 실험 참가자 모집. 조건은 25세 이상의 건장한 남성. 간단한 검사 후 참여 가능. 실험은 약 5개월 동안 진행되며 이틀에 한 번씩 1단계부터 28단계까지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데 중도 포기가 가능합니다. 종종 의식을 잃는 경우가 있지만 숙련된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고 신체적 후유증은 전혀 없습니다. 위와 같은 모집 공고를 본 사람들은 몇 가지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28단계의 고통은 무엇인지, 후유증이 없는 게 가능한지, 많은 사람들이 이 공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하지만 사람들이 이 공고를 캡처해서 퍼뜨리기 시작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사례금 때문이었습니다. 참가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5천만 원. 당시 기준으로도 대기업 연봉에 가까운 금액이었고, 그걸 단 한 번의 실험 참여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이상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한 점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공고를 올렸다고 되어 있는 신일의과대학교라는 곳. 확인해본 결과 그런 이름의 의과대학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이름의 학교는 있었지만 의과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고, 해당 공고와 연결되는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사례금 때문인지 많은 사람들이 해당 공고에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5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도 실험에 참여했다는 사람들의 후기는 단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몇 개의 후기 글이 올라오긴 했지만 모두 조작된 글로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참여한 사람은 있었는데 그 이유에 대한 기록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항상 같은 의문으로 끝납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중도 포기를 했을까? 그리고 이 공고를 기억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남아 있습니다. 28단계까지 간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니다. 돌아온 사람이 없는 거다. 지금까지 인터넷에 떠돌던 한 실험 공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해당 공고는 현재 삭제되었으며 관련된 기록 역시 더 이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비슷한 내용을 보게 되더라도 지원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I live inside my own world of make-believe. Kids screaming in the cradles, profanities. I see the world through ice covered in ink and bleach. Cross out the ones who heard my cries and watched me weep. I love everything. Fire spreading all around my room. My world's so bright, it's hard to breathe, but that's alright. Hush.
tape my eyes open to force reality. Why can't you just let me eat my weight in glee? I live inside my own world of make-believe. Kids screaming in the cradles, profanities. Some days I feel skinnier than all the other days. Sometimes I can't tell if my body belongs to me. I love everything. Fire spreading all around my room. My world's so bright, it's hard to breathe, but that's alright. Hush. Content, hold your breath and feel the tension. Devils hide behind redemption. Honesty is a one-way gate to hell. I wanna taste consumption. Breathe faster to waste oxygen. Hear the children sing aloud. It's music till the wick burns out. 지금까지 교내 괴담 방송을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본 방송에 포함된 이야기는 특정 장소나 인물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청취 이후 혼자 있는 공간에서 이상한 소리나 낯선 기척을 느끼시더라도 해당 방송과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야간 시간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내 괴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박채은, 기술 김나연, 진행의 박채은이었습니다. 젊은 충대인의 소리. 여기는 충남대학교 방송국입니다. CNUBS. 교내 괴담 방송. 안녕하세요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교내 괴담 방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방송은 괴담과 관련된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으니 청취에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잠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방송은 현재 여자 아나운서 한 명이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 중 다른 이의 말소리나 남성의 목소리가 들릴 경우 해당 방송과는 무관한 상황이 오니 추가 청취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내 괴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누군가 실제로 겪었던 일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방송에서도 다뤄졌던 이야기로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청취 중 불편함을 느끼실 경우 언제든지 청취를 중단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6년 전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그때 저는 직장 스트레스로 인해 몸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위염, 탈모에 두통까지. 더는 버티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일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왔고 지인의 소개로 직장 하나를 알아둔 뒤 근처에 자취할 집을 구하게 됐습니다. 아파트는 왠지 답답해서 2층짜리 주택 1층을 선택했습니다. 윗집에는 신혼부부가 사는 듯했고 좋은 분들 같았습니다. 근데 그거 아시나요? 집 알아볼 때는 낮에만 보는 게 아니라 밤에도 봐야 한다는 거. 저는 그 사실을 몰라서 낮에 보고 괜찮다 싶어서 덜컥 계약을 해버렸죠. 이사를 하고 한 달간은 잘 지냈습니다. 밤에 분위기가 좀 으스스하다는 것만 빼면요. 그 집에서 산 지 한 달이 되어갈 때쯤이었습니다. 새벽 3시. 정확히 그 시간만 되면 2층에서 누가 뛰는 것처럼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 시간에 층간소음이라면 넘어갈 수 있었겠지만 새벽에 소음 때문에 깨는 일이 반복되자 점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어느 날 퇴근하던 윗집 남편분을 붙잡고 여쭤봤습니다. 저 혹시 새벽 3시에 공사 같은 거 하시나요? 남편분이 잠깐 생각하더니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희는 그 시간에 자는데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더 이상 여쭤볼 수가 없어서 그냥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또 새벽 3시에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는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그동안 쌓인 분노가 폭발한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2층 현관문은 처음 봤는데 아래쪽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신발장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상태로 문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저기요, 나와보세요. 왜 자꾸 시끄럽게 하시는 건데요?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불도 안 켜지고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저도 지쳐서 가만히 숨을 고르고 있다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문 밑을 봤는데 처음 보는 남자가 바닥에 엎드린 채 고개만 들어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남자와 눈이 마주쳤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기괴하게 웃더라고요. 저 사람한테 잡히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대로 뒤돌아서 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 내려갔습니다. 강도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경찰에 신고하고 집주인분이랑 같이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아까 봤던 사람도 신혼부부도 아무도 없었어요. 다들 저보고 잘못 본 거 아니냐고 물었지만 저는 6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억날 만큼 그 사람 얼굴이 생생했거든요. 경찰분들이 돌아가시고 집주인분이 아내분께 전화해서 여쭤보니 신혼부부는 남편이 지방 출장으로 다른 지역에 가 있는 상태였고 아내분도 같이 따라간 거더라고요. 집주인이 이러이러해서 집 좀 살펴봤다고 미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내분이 저를 바꿔달라고 하셨어요. 괜히 난리 피워서 욕을 먹나 했는데 아내분은 뜻밖의 말을 하셨어요. 전화 받자마자 아내분은 뭘 보셨는지 알 것 같다고. 놀라셨을 텐데 오늘은 다른 곳에서 주무시고 내일 오전에 집 근처에서 얘기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찜질방에서 뜬 눈으로 시간을 보내고 다음날 아내분을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그 남자 보셨죠? 그거 사람 아니에요. 저번에 새벽 3시에 쿵쿵거린다고 하셨죠? 그게 그 자리에서 뛰는 거예요. 저도 봤어요. 남편이 출장 간다고 했을 때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서워서 같이 따라간 거예요. 아내분은 결국 이사를 가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 집에 다시 들어가기도 싫다고. 물건이고 가구고 다 놓고 가고 싶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결국 얼마 안 가 정말로 신혼부부는 이사를 갔습니다. 저도 떠나고 싶었지만 이미 1년 계약을 한 상태였고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다기에 눈 딱 감고 10개월만 버티기로 했습니다. 해가 떨어질 때 집에 들어와서 잘 때는 이어폰으로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잤습니다. 자다가 빠질까봐 테이프까지 붙여놨죠. 지금 생각해보면 어린 패기로 버틴 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자다가 이어폰이 빠졌는지 쿵쿵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보통 2층에서 나는 소리는 약간 울리잖아요. 근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바로 제 방문 앞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쿵쿵 쓱쓱 무언가를 질질 끄는 소리. 그 순간 확실히 알았어요. 아, 내려왔다.
그때 예전에 아내분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 제가 깜빡하고 말을 못했는데요. 그 남자 발 한쪽이 없어요. 그래서 뛰지 않을 때는 기어다녀요. 저는 그날 해가 뜨자마자 짐을 거의 버리다시피 싸서 그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새벽 3시가 되면 그때 들었던 그 소리가 떠오릅니다. 쿵, 쿵, 슥슥 하는 소리요.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I only had love for you. I only had love for you. 외치던 내 뱉어도 넌 세상에 so damn cool. 꿈속에서도 눈물 났던 happy end. 허적대며 잠을 깨면 가슴이 훅 패여 아파. Too bad 참 안타까워. 너는 다른 곳을 보내. I cried enough. 정말 우린 break up. 우한 드라마처럼 우린 더 흠뻑 빠진 얘기 내와 네 소리. 넌 다가오고 밀려나고 때론 타올랐고 너 사랑이기에 난 특별하기에 무너질 수 없기에 온 힘을 다해 난 이 사랑을 끝내 널 버릴 거야. Bye bye. 너 때문에 휘둘렸던 시간 okay. 난 두 번 말안해. Bye. 불장난 같은 사랑 다신 안 해. Not gonna play the fool. Bye bye love. Time is overdue. 너에겐 흔한 대사부 뭐랄까 재미없는 loop. 난 이만 빠져줄게. 에이. Too bad 넌 달라다니. 언제부터니 신발 같은 소리 나고 이젠 다 질렸어 그만할래. You are my destiny. 내 세상은 upside down. 강해져 커져 now I see. 너인 줄 알던 지금까지 교내 괴담 방송을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본 방송에 포함된 이야기는 특정 장소나 인물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청취 이후 혼자 있는 공간에서 이상한 소리나 낯선 기척을 느끼시더라도 해당 방송과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야간 시간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내 괴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박채은, 기술 김나현, 진행의 박채은이었습니다. 젊은 충대인의 소리. 여기는 충남대학교 방송국입니다. CNUBS. 교내 괴담 방송.
안녕하세요,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교내 괴담 방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방송은 괴담과 관련된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으니 청취에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잠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방송은 현재 여자 아나운서 한 명이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 중 다른 이의 말소리나 남성의 목소리가 들릴 경우 해당 방송과는 무관한 상황이오니 추가 청취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내 괴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서울 롯데월드의 신밧드의 모험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이 직접 겪었다고 전해지는 일입니다. 해당 놀이기구는 여러 명이 함께 보트를 타고 어두운 실내를 이동하는 형태로 총 9대의 보트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순환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는 해당 어트랙션에 배정된 지 얼마 안 된 신입 알바생이었고 문제는 어느 공휴일 사람이 몰린 날에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이 많아 바쁜 날은 탑승 대기줄이 길어지면 한 명의 직원이 손님을 나눠 태우고 좌석을 정리하고 출발까지 동시에 처리해야 했습니다. 조금은 판단이 늦어도 보트가 밀려버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날도 그는 거의 뛰다시피 움직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대를 연달아 보낸 뒤 다음 보트가 들어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보트가 비어 있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아무도 타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날은 워낙 바쁜 날이었고 손님이 많다 보니 중간에 배가 추가된 건가 하고 넘겼다고 합니다. 근무교대 후 그는 휴게실에 있던 선임을 발견하고는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까 빈 배가 하나 들어왔던데요. 선임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빈 배가 들어오려면 애초에 빈 상태로 나가야 해. 그는 자신이 분명 사람을 태웠다고 말했고 두 사람의 말이 엇갈렸습니다. 언성이 높아지자 결국 선임이 CCTV를 확인하고 온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몇 분이 지난 뒤 돌아온 선임은 심각한 얼굴로 그를 보며 짧게 물었습니다. 너 괜찮냐? 선임이 전한 영상 속 그의 모습은 어딘가 이상했다고 합니다. 그는 평소처럼 손님들에게 줄을 나눠 안내하고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화면 속 줄에는 사람들이 서 있긴 했지만 그가 안내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표정으로 앞만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는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몇 분이세요? 그리고는 대답을 들은 것처럼 고개를 끄덕인 뒤 아무도 가지 않은 줄을 향해 손짓을 하며 안내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이후에도 빈 좌석을 닫고 아무도 없는 보트의 문을 열고 안전 확인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치 텅 빈 배 안이 사람들로 꽉 차 있는 것처럼 출발하겠습니다 하는 멘트와 함께 빈 보트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는 아직도 자신이 그렇게 했다는 걸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자기는 분명 다 태웠다고. 하지만 CCTV에 남은 장면은 단체로 홀린 듯이 가만히 서 있는 손님들과 허공에 대고 안내를 해주는 알바의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해당 어트랙션 담당을 그만두었고 그날의 영상은 지금도 삭제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야간 시간 기숙사를 이용 중인 학생 여러분께 안내방송 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달되는 내용은 야간 이용 중 일부 학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특정 상황에 대한 안내입니다. 본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끝까지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숙사 출입과 관련된 안내입니다.
야간 시간 기숙사 입구에서 야간 근무자가 말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간단히 인사를 하신 뒤 지나가시면 됩니다. 다만 그가 먼저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은 늦었네요 라고 말할 경우 대답하지 마시고 바로 기숙사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기숙사에는 야간 근무자가 없습니다. 다음은 외부 방문자와 관련된 안내입니다. 야간 시간 기숙사 로비 또는 복도에서 자식을 찾는 부모님을 마주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절대 대화를 이어가지 마시고 즉시 자리를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특히 15동을 찾고 있는 경우에는 더 이상 대답하지 마십시오. 본 기숙사는 13동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도 이동과 관련된 안내입니다. 야간 시간 기숙사 복도를 이동하던 중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즉시 근처에 있는 화장실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이동 중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뒤에도 시선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행운을 빕니다. 다음은 야간 자습실 이용과 관련된 안내입니다. 야간 자습실 문을 열기 전 내부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클래식 음악이 들릴 경우에는 문을 열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야간 자습실에서는 어떠한 음악도 재생되지 않습니다. 단, 이미 문을 연 경우에는 뒤돌아서 나오지 마시고 가장 가까운 좌석에 앉아 음악이 끝날 때까지 움직이지 마십시오. 다음은 취침 시간과 관련된 안내입니다. 야간 시간 불을 끄고 누운 뒤 방 안을 걸어다니는 발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이때 눈을 뜨지 마시고 그대로 누워 계시기 바랍니다. 만약 침대 근처에서 멈춰 더 이상 발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그대로 눈을 감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직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다음은 호실 내부 상황에 대한 안내입니다. 방에 들어왔을 때 룸메이트가 침대에서 머리끝까지 이불을 덮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말을 걸지 마시고 휴대전화로 룸메이트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화가 연결된 뒤 룸메이트가 전화를 받았다면 지금 방 안에 있는 것이 누구인지 묻지 마십시오. 즉시 방 밖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문 앞에서 룸메이트를 기다린 뒤 반드시 함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 안쪽에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면 안내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화장실 이용에 관한 안내입니다. 지금까지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 여러분께 안내방송 드렸습니다. 본 안내방송은 한 번만 진행되오니 이후 또 다른 안내방송이 들릴 시에는 무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기숙사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It's just a cigarette and it cannot be that bad. Honey, don't you love me and you know it makes me sad. It's just a cigarette like you always used to do. I was different then, I don't need them to be cool. It's just a cigarette and it harms your pretty lung. Well, it's only twice a week, so there's not much of a chance. 지금까지 교내 괴담 방송을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본 방송에 포함된 이야기는 특정 장소나 인물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청취 이후 혼자 있는 공간에서 이상한 소리나 낯선 기척을 느끼시더라도 해당 방송과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야간 시간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내 괴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박채은, 기술 김나연, 진행의 박채은이었습니다. 젊은 충대인의 소리. 여기는 충남대학교 방송국입니다. CNUBS.
교내 괴담 방송. 안녕하세요,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교내 괴담 방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방송은 괴담과 관련된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으니 청취에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잠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방송은 현재 여자 아나운서 한 명이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 중 다른 이의 말소리나 남성의 목소리가 들릴 경우 해당 방송과는 무관한 상황이 오니 추가 청취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내 괴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작년에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저희 집은 강아지를 키워서 거실을 비추는 홈캠이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실 한쪽 모서리에 위치한 에어컨 위에 있는 카메라가 거실부터 부엌까지 한 번에 보여주는 구조입니다. 그날은 가족끼리 다 같이 할머니 댁에 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방에서 엄마랑 같이 누워 있었고, 엄마는 집에 남겨진 강아지들이 뭐하나 싶어 홈캠을 켜서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뭐지? 하고 중얼거리시는 거예요. 왜? 제가 물으면서 화면을 봤는데 엄마가 거실 한쪽을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방금 뭐가 지나갔는데? 엄마 말로는 거실에서 부엌 쪽으로 흰색 무언가가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불빛 같은 거 아니냐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저희 집은 8층이라 밖에서 들어올 만한 빛도 없었고, 무엇보다 엄마는 이런 걸로 장난치는 사람이 아니라서 괜히 소름이 돋았습니다. 생각할수록 더 무서워질 것 같아서 귀신인가 봐 하고 장난스럽게 넘겼고, 그 일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약 2달 뒤, 그 일을 거의 잊고 지낼 때쯤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집을 비우셔서 친구들이 저희 집에서 다 같이 자고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밤이 되고 거실에 4명이 모여 앉아서 수다를 떨다가 제가 괴담을 좋아해서 심야괴담회 같은 거 볼까? 했는데 한 친구가 무서운 거 진짜 못 본다고,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얘기를 하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친구가 갑자기 말을 멈추더니 부엌 쪽을 보면서 굳어버렸습니다. 뭐야? 순간 다들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물었는데 그 친구가 천천히 손을 들어서
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방금 뭐가 지나갔는데? 그 손가락 끝이 가리키고 있던 곳은 거실에서 부엌으로 이어지는 쪽이었습니다. 너네 못 봤어? 그 말을 듣는 순간 2달 전 그 일이 떠올랐습니다. 같은 자리,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고 그 친구는 자기가 잘못 본 것 같다면서 무섭다고 그만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얘기는 다시 꺼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가끔 혼자 거실에 앉아있다가 무의식적으로 부엌 쪽을 보게 됩니다. 혹시 또 뭔가 지나가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한 번은 그쪽을 보고 있다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엄마도 친구도 지나갔다고 했지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아무도 본 적이 없다는 걸요. 거실에는 숨을 곳도 없고 부엌 쪽은 벽으로 막혀 있는데 그게 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이후로는 괜히 부엌 쪽을 오래 보고 있으면 이번에는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서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먼저 고개를 돌립니다. 야간 시간 병동을 이용 중인 환자 및 보호자 여러분께
안내방송 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달되는 내용은 야간 이용 중 일부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특정 상황에 대한 안내입니다. 본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끝까지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퇴원 절차와 관련된 안내입니다. 야간 시간 휴식을 취하시던 중 퇴원을 권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 절차상 퇴원에 관한 안내는 담당의가 직접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안내는 병원에서 전달되는 내용이 아니므로 따르지 마십시오. 특히 복도를 따라 나가면 출구가 나온다고 안내받을 경우 절대 이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료 과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한 번의 진료에서 의료진이 동일한 말을 3번 이상 한다면 대답하지 마십시오. 본 병원의 모든 의료인은 어떤 경우에도 3번 이상 반복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동행 간호사가 조치할 것이니 말없이 기다려 주십시오. 만약 간호사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경우 해당 의료진에게 진료를 거부하겠다고 말한 뒤 밖으로 나가십시오. 진료를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십시오. 다음은 병실 내부에 대한 안내입니다. 병실 내부의 사용은 자유롭게 하셔도 좋습니다. 단, 침대, 냉장고 등 가구의 위치는 절대 변경하지 마십시오. 또한 지정된 곳 이외에 비어있는 침대가 있더라도 사용을 금지합니다. 본 병원에 주인 없는 침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비어있는 경우에도 사용 중일 수 있습니다. 별관 9층에 위치한 905호 입원실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해당 병실은 현재 폐쇄된 상태이며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문 안에서 어떠한 소리가 들리더라도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을 두드리거나 열어달라는 요청이 들릴 수 있으나 절대 응답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905호는 비어있는 병실입니다. 그 안에서 들리는 소리는 사람이 내는 소리가 아닙니다. 때때로 환자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불규칙적으로 간병인이 새벽에 환자의 침실 옆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새벽에 침대 옆에 누군가 앉아 환자분을 바라보며 속삭이고 있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이는 간병인의 불시적인 건강 점검이니 눈을 감은 채로 다시 잠드시면 됩니다. 눈을 마주치거나 소리를 질러 건강점검을 방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진료실 이용 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안내입니다. 야간 시간 진료실에서 나온 환자가 살려달라고 말하며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놀라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간호사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현상은 약물 반응에 의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환각 증상입니다. 보이는 대상은 실제 인물이 아니므로 직접 대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잠시 후 의료진이 도착하여 안정을 위한 수면제를 처방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후에 일어나는 변화는 정상적인 치료 과정 중 일부이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야간 시간 병동을 이용하는 환자분들께 안내방송 드렸습니다. 본 안내방송은 한 번만 진행되오니 이후 또 다른 안내방송이 들릴 시에는 무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병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Hey girl, open the walls, play with your dolls. We'll be a perfect family. When you walk away, it's when we really play. You don't hear me when I say, Mom, please wake up. Dad's with a slut, and your son is smoking cannabis. No one ever listens, this wallpaper glistens. Don't let them see what goes down in the kitchen. Places, places, getting you places. Throw on your dress and put on your doll faces. Everyone thinks that we're perfect. Please don't let them look through the curtains. Picture, picture, smile for the picture. Pose with your brother, won't you be a good sister? Everyone thinks that we're perfect. Please don't let them look through the curtains. DOLLHOUSE. I see things that nobody else sees. Hey girl, look at my mom. She's got it going on. Ha! You're blinded by... 지금까지 교내 괴담 방송을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본 방송에 포함된 이야기는 특정 장소나 인물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청취 이후 혼자 있는 공간에서 이상한 소리나 낯선 기척을 느끼시더라도 해당 방송과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야간 시간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내 괴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박채은, 기술 김동우, 진행의 박채은이었습니다. 젊은 충대인의 소리. 여기는 충남대학교 방송국입니다. CNUBS